뉴스에서 온수매트 때문에 불났다고 하던데 우리 집 건 괜찮은 건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오네 그래. 온수매트 때문에 불난 집 실제로 존재합니다. 뉴스 보셨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온수매트 잘 쓰면 따뜻한 효자템인데요. 잘못 쓰면 진짜 무서운 흉기 됩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잘못된 사용법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첫째, 내가 지금 온수매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5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화재 위험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셋째, 전기세까지 아끼면서 온수매트 수명을 2배로 늘리는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 제가 소방청 화재 통계 자료까지 확보해서 실제 사고 원인과 예방법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온수매트 제조사 AS 기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정답은 처음부터 안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진짜 중요한 거 다 챙기실 수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화재 사례와 원인. 둘째, 가장 위험한 사용법 3가지. 셋째,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5가지. 넷째,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 다섯째, 전기세 아끼는 꿀팁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온수매트 관련 화재가 37건 발생했습니다. 37건이면 한 달에 3건씩 불이 났다는 겁니다. 2024년은 11월까지 집계된 게 32건입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이 자주 날까요?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보일러 과열입니다. 온수매트는 전기장판하고 다릅니다. 물을 데워서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가 계속 고온으로 작동하면 과열됩니다. 특히 저가 제품일수록 온도 조절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뜨거워지다가 결국 불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호스 손상입니다. 온수매트에는 보일러에서 매트까지 물이 지나가는 호스가 있습니다. 이 호스가 꺾이거나 눌리면 물이 제대로 안 돕니다. 그러면 한쪽은 계속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집니다. 이 상태로 계속 쓰면 과열된 부분에서 불이 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보관입니다.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온수매트 접어서 창고에 넣어 두시죠? 그런데 이때 물을 빼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호스 안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름 지나고 다시 꺼내 쓰면 그 물이 썩어서 호스를 부식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겨울에 켰을 때 누수가 되거나 합선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재 원인 3가지만 알았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시는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라도 하고 계시면 오늘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집도 불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안 빼고 보관하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봄 되면 온수매트 접어서 보관하시죠? 그때 반드시 물을 빼야 합니다. 보일러에 배수 버튼 있습니다. 그거 눌러서 물 전부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트도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 생기고 호스 안쪽이 부식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5년 동안 물 한 번도 안 빼고 쓰신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운이 좋아서 사고는 안 났는데 호스 안이 완전히 녹슬어 있었습니다. AS 기사님이 보시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물 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보일러 밑에 배수구 있습니다. 거기에 대야 받쳐놓고 배수 버튼 누르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10분이 여러분 집을 지킵니다. 두 번째, 매트 위에 무거운 물건 올려놓기. 온수 매트 위에 이불만 덮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위에 또 담요 덮고 그 위에 베개 여러 개 올려놓으시나요? 혹시 매트 구석에 책이나 짐 올려놓지는 않으셨나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온수 매트 안에는 가느다란 호스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 호스로 뜨거운 물이 지나갑니다. 근데 위에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호스가 눌립니다. 눌린 부분은 물이 안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서 물이 고입니다. 고인 물은 계속 데워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보통 1평당 10kg 이하입니다. 이불 한 장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불 여러 장 겹쳐 덮거나 무거운 베개 여러 개 올려놓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매트 모서리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는 호스가 꺾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짐 올려놓으면 호스가 완전히 막힙니다. 그러면 바로 과열됩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고온 모드로 켜놓기. 추우니까 온도 높여서 켜놓으시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안 끄고 그냥 두시죠? 외출할 때도 켜놓고 나가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온수 매트는 전기장판하고 다릅니다. 전기장판은 전기로 직접 열을 냅니다. 온도 조절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하지만 온수 매트는 물을 데웁니다. 물 온도는 계속 변합니다. 고온으로 계속 켜놓으면 보일러가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그러면 보일러 수명도 줄어들고 과열 위험도 커집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 8시간 이하입니다. 잘 때만 켜고 아침에 일어나면 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중온이나 저온으로 맞춰 놓으세요. 고온은 정말 추울 때만 잠깐 쓰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24시간 내내 켜놓고 쓰셨습니다.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끄셨습니다. 결국 2달 만에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AS 기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보일러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고 위험 80%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고를 완전히 막는 방법입니다. 안전수칙 5가지만 지키시면 평생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수칙 첫 번째, 전원 자동 차단 기능 있는 제품 쓰기. 온수매트 살 때 뭘 보고 사셨나요? 가격만 보고 사셨나요? 아니면 브랜드만 보고 사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원 자동 차단 기능이 필수입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다. 보통 8시간이나 10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끄는 걸 잊어버려도 알아서 꺼집니다. 과열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제품이나 저가 제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게 몇 년 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5년 이상 됐고 자동 차단 기능이 없으면 새로 사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 기능 있는 걸로 사세요. 10만원, 20만원 아끼려다가 집 태우면 수천만원 손해입니다. 안전수칙 두 번째, 수평에 두고 급격한 꺾임 방지하기. 온수매트 깔 때 어떻게 까시나요? 그냥 펼쳐서 침대나 바닥에 놓으시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해야 합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진 곳에 깔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트 안에 호스가 있다고 했죠? 이 호스가 꺾이면 안 됩니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호스가 자연스럽게 꺾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물 흐름이 막힙니다. 특히 침대 모서리 부분 조심하세요.
매트가 침대 밖으로 삐져나가면 그 부분이 꺾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연결 부위도 조심하세요. 보일러를 침대 밑에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때 호스가 꺾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보일러를 침대 옆 바닥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가 자연스럽게 매트까지 연결되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꺾거나 구부리지 마세요. 안전수칙 세 번째, 외출 시 반드시 전원 끄세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집 나갈 때 전원 끄세요. 아무리 자동 차단 기능이 있어도 끄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외출할 때마다 온수매트만 끄는 게 아니라 플러그까지 뽑으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최소한 전원은 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외출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여행 가실 때는 반드시 플러그까지 뽑으세요. 2박 3일, 3박 4일 집 비우는데 온수매트 켜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전원만 끄는 게 아니라 플러그까지 뽑아야 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갈 때 불 끄고 가스 잠그듯이 온수매트 전원도 끄고 나가세요. 안전수칙 네 번째, 커버 주기적으로 세탁하기. 온수매트 커버 얼마나 자주 빠시나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빠시나요? 커버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 땀이 커버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피부 각질이나 먼지도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냄새도 나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커버가 더러우면 매트 안쪽으로 습기가 들어갑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호스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부품에도 안 좋습니다. 커버 빨 때는 세탁기에 돌리시면 됩니다. 단 온도는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은 커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는 약하게 하시고 그늘에 말리세요. 안전수칙 다섯 번째, 연결 부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마지막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연결 부위를 확인하세요. 보일러와 매트를 연결하는 호스 부분 말입니다. 거기가 꺾이지는 않았는지, 눌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호스에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도 보세요. 만약 금이 가 있으면 물이 셀 수 있습니다. 물이 새면 누전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수매트 켜놓고 10분 정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호스 부분을 만져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우면 호스가 막힌 겁니다. 바로 AS 센터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도 들어보세요. 윙윙거리는 소리나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 고장 전조 증상입니다. 이것도 바로 AS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귀찮다고 느끼십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고 나면 끝입니다. 귀찮은 걸 감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에 바로 점검해 보세요. 안전수칙 5가지 다 이해되셨죠? 이제 건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온수매트를 잘못 쓰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어떻게 써야 건강에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적정 온도 유지하기. 온수매트 온도 몇 도로 맞춰 놓으셨나요? 고온, 중온, 저온? 가장 좋은 건 중온입니다. 보통 35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안 좋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저온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저온 화상이 뭐냐면 낮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어서 생기는 화상입니다. 40도에서 50도 정도만 되어도 몇 시간 계속 닿아 있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되다가 나중에는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온도는 중온이나 저온으로 맞춰 놓으세요. 처음에 잘 때는 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불 덮고 자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고온은 정말 급하게 추울 때만 30분 정도만 쓰세요. 둘째, 장시간 사용 금지. 하루 8시간 이상 쓰지 마세요. 잘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낮에 일어나 있을 때는 끄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온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 따뜻한 곳에만 있으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낮잠 잘 때도 온수매트 끄고 주무세요. 30분, 1시간 자는 건데 굳이 온수매트까지 켤 필요 없습니다. 이불만 덮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땀 많이 흘리면 오히려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온수매트 너무 뜨겁게 해놓고 주무시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자다가 땀에 젖어서 깨신 적 있으시죠? 이거 안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칼칼한 게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옷 입고 자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잘 하셔서 땀 안 흘리게 하세요. 만약 땀을 흘렸다 싶으면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 환기를 시키세요. 창문 열고 10분 정도 환기하세요. 온수매트 때문에 방 안 공기가 건조합니다. 환기해서 신선한 공기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수매트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만 쓰시면 전기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수매트 수명도 2배로 늘어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온수매트 전기세 한 달에 얼마나 나오시나요? 3만원? 4만원?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쓰시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진짜입니다. 꿀팁 첫 번째,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 요즘 온수매트는 대부분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 꼭 쓰세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주무신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타이머를 6시간으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 굳이 7시까지 켜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불 덮고 자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전기세 30% 줄어듭니다. 한 달에 3만원 나왔다면 2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1만원 아끼는 겁니다. 1년이면 12만원입니다. 타이머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모컨에 타이머 버튼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시간 맞추면 됩니다. 설명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꿀팁 두 번째, 단열 패드 깔기. 온수매트 밑에 단열 패드 까시나요? 안 까신다고요? 그럼 오늘 당장 사세요. 1만원에서 2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전기세 20% 줄어듭니다. 왜 단열 패드를 깔아야 하냐면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온수매트를 바닥에 바로 깔면 열이 바닥으로 전부 내려갑니다. 특히 시멘트 바닥이나 장판 바닥은 열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온수매트를 켜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단열 패드를 깔면 열이 위로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로 설정해도 훨씬 따뜻합니다. 그러면 온도를 낮춰도 됩니다. 고온으로 쓰던 걸 중온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세가 줄어듭니다. 단열 패드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두꺼운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얇은 거로 하나만 깔아도 효과 충분합니다. 꿀팁 세 번째, 잦은 온도 조절보다 중온 유지가 효율적입니다. 온도 자주 바꾸시나요? 추우면 고온으로 올렸다가 더우면 저온으로 내렸다가 하시나요?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오는 지름길입니다. 온수매트는 온도를 올릴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물을 데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주 온도를 바꾸면 그만큼 전기를 많이 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중온으로 맞춰 놓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중온은 보통 35도에서 40도입니다.
이 온도로 계속 유지하면 전기도 적게 쓰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불 두꺼운 거 덮으시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중온이 가장 편합니다. 정 추우시면 잠들기 30분 전에만 고온으로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잠들 때는 중온으로 낮추세요. 이렇게만 해도 전기세 많이 아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세 아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타이머 기능 쓰기, 둘째, 단열 패드 깔기, 셋째, 중온 유지하기.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전기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수매트 수명도 2배로 늘어납니다. 10년도 거뜬히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재 원인 3가지 기억하세요. 보일러 과열, 호스 손상, 잘못된 보관. 이 3가지만 조심하셔도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한 사용법 3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 물 안 빼고 보관하기, 무거운 물건 올려놓기, 하루 종일 고온으로 켜놓기. 이거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안전수칙 5가지 꼭 지키세요. 자동 차단 기능 있는 제품 쓰기, 수평에 두기, 외출 시 전원 끄기, 커버 자주 빨기, 연결 부위 점검하기. 이것만 하시면 평생 안전합니다. 넷째, 건강하게 쓰세요. 적정 온도 유지하고 장시간 사용 피하고 땀 흘리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환기 자주 시키세요. 다섯째, 전기세 아끼는 방법 쓰세요. 타이머 기능 쓰고 단열 패드 깔고 중온 유지하고 보일러 청소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전기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온수매트 쓰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유해 주시는 게 누군가의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꿀팁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써요. 이런 방법도 좋더라고요. 이런 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핸드폰 배터리 오래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빨리 닳는 핸드폰 배터리 오래 쓰는 법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